예,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또 무거운 또 주제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가지 정도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다 도교육청 본청에서 다 입안하시고 그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혁신학교에 그 최근 21년부터 23년까지 총 집행된 그 예산액이 113억 1천여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 집행한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 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 두 번째는 교육력 강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그 혁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주로 쓰였는데요.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 혁신학교가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학교는 전국의 그 진보교육감님들의 공통적인 정책으로 거의 10여 년 동안 이렇게 유지된 그 정책이었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혁신학교가 성공했는가? 그 질문을 첫 번째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교육력이 저하됐다라고 학부모 저하돼서 혁신학교를 좀 가는 것을 꺼리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획국장 김영입니다. 네네. 저희가 그 혁신학교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지금 지정을 해서 한 126개 교구가 현재 혁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10년 차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혁신학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기존의 그 학교 문화의 그 새로운 그 민주적인 그 부분을 학교 문화의 기본으로 해서 학생들의 그 주도적인 그 역량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기 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그 참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공교육의 어떤 그 본보기 학교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혁신학교는 지금 이제 10년 차 들어서 나름대로 그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혁신학교가 갖는 그 여러 가지 그 장점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께서 알겠지만 뭐 혁신학교하고 일반 학교하고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그 비교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영역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혁신학교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그 어떤 민주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수업 혁신 이런 부분이 그 일반 학교에도 같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영역적인 부분으로 계속 좀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그 학교 수업 혁신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뤄낸 성과라든지 그런 걸 예시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수업 혁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존에는 이제 그 학생이 그 어떤 일반적인 수업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업 부분도 약간 양방향적인 부분,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그 양방향적인 부분으로 같이 동행하는 수업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그 좀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토론 수업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 수업이 대표적인 예,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님들은 혁신학교를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학부형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이라든가 그런 것만 취하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초학습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이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도 좀 이제 내용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지향하는 그런 어떤 목표적인 부분하고 문화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혁신 동행학교로 예, 해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이 혁신학교의 그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큰 틀을 예, 계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 혁신 동행학교는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예.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반 학교도 지금 그러면 상당히 이 혁신학교 이쪽을 많이 좀 저기 그 성과를 좀 얻고 있나요? 그 예산적인 부분은 그 일반 학교하고 혁신 학교하고 그렇게 큰 어떤 편차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예, 들어서 예, 뭐 학교 그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학교하고 혁신 학교하고 큰 차이는 없는 부분이고 그건 뭐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는 예. 부분이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뭐 혁신학교의 시스템을 충분히 앞으로 이제 미래의 방향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만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입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면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혁신학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예.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말씀. 그래서 전 결론적으로 무슨 질문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게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인가? 일반화 될 수 있는 정책인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어떤 문화적인 부분, 그다음에 수업 혁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활동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지금 그 체계 부분을 약간 이제 수요자 학생 중심으로 바꿔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를 통해서 일반 학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혁신학교에서 또 우려되는 부분이 관리자와 거기 평교사 선생님들 간에 그런 갈등 요인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뭐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일부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문화가 민주적이고 약간 수식적인 부분이 아닌 수평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서로 토론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좀씩 이렇게 정착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관리자분들이 거기 가셔서 바로 또 근무를 오래 안 하시고 다른 학교로 가시고 뭐 그러는 바람에 이제 또 이제 교장 공모제 그런 쪽으로 이제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가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 공모제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받았는데 뭐 37명 정도의 교장 선생님들이 초중고에서 이렇게 초빙 교장으로 이렇게 임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 그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라고 하는데 초빙형하고 내부형의 차이점은 뭔가요? 교육국장 신경입니다. 교장 임용되는 거는 두 가지 트랙으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트랙은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또 연수, 가산점 등등 해서 금평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 일반적으로 승진을 해서 나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코스 있고 또 하나 트랙은 공모교장이라는 초빙보다 공모교장제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부형 중에 내부형 2가 이제 15년 이상 자격 가진 교사면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의 경우는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정식으로 말하는 승진 코스를 거치지 않고 교장에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초빙형 같은 경우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아니 저- 내부형 2, 예 그렇습니다. 내부형 그게 2라고 초빙형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모제를 통해서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가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교감 선생님 그 위치가 굉장히 그 중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빙형을 통해서 그 교장 선생님으로 가실 경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퀘션을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영 능력이랄까 역할까지는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고 공모제를 뭐 교육감님이 직접 이렇게 해서 임명하는 건 아니고 해당 학교에서 이제 공동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는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면 지역청에서 면접을 하고 2차까지 한 다음에 그 2배수로 올린 한 인원 중에 임명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초빙 그 교장에는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이 그 한 단계를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빙 교장 이제 또 그렇고 초빙 교장제보다는 초빙 교감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수긍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빙 교감제 그러면은 단계를 제대로 절차적으로 밟아서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초빙 교장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많이 남아 계신 선생님들이 8년 하고 초빙 교장제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연수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정말 많이 있고요. 경력이 남은 분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제 가셔서 학교 현장에서 경영 역할을 그러니까 학교장의 역할을 잘 못하시는 분보다 그런 업무 공모교장으로서의 책무감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그 우려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네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